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세장에선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강세장에서 돈을 못 벌면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약세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강세장에 돈을 벌죠. 그 대신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쉴 때 쉬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회가 분명 많이 올 거예요. 오히려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근데 요즘에 보면은 네.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올라가서 네. 불안해 여기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닐까. 그렇죠.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마조마한 분은 그런 거예요. 네. 안 갖고 계신 분들.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불안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의 배 아픔하고 같이 섞여서 그런 것들 이제 소위 포모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거창하게 얘기하면 포모 증후군이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극명히 갈려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테마주 매매를 했다라고 이제 하면 웅달님하고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수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좋은 장인데 무슨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하루에도 몇 프로씩 수익이 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펀드멘탈을 논할 단계는 이미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다 아실 거고요. 많은 분석, 많은 유튜브, 많은 이제 리포트들이 나온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수급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펀더멘털이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펀드멘탈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 넘어서서 이미 그 주가를 펀드멘탈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나갔다 이런 거. 그렇죠. 지금 이제 펀드멘탈이 좋은 건 사실인데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들의 특징을 좀 보자고요. 움직이는 것의 특징을 보면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다양한 테마들이 있죠. 이들의 성격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만 전기차가 몇 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걸 보고 있고 이 산업이 커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테마에다가 실적이 들어가고 기대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챗GPT를 써봤죠. 그때 이제 많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너 써봤어? 써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정말 그런 단계였어요. 물론 이제 거기엔 많은 또 어폐가 숨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큰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써보고 눈에 보이니까 이게 다른 테마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테마가 갖고 있는 성격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니까 이게 거의 뭐 묻지마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니까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아주 쉬워요. 우리 주위엔 잘 없어요. 식당 로봇 그거 거의 다 중국산이고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 우리 미래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 외의 테마들도 지금은 좀 강하긴 해요. 근데 그것들은 연속성이 별로 없죠. 그냥 올라오다가 다른 테마처럼 꺾어지고 여전히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테마를 찾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이지. 자,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 테마들은 여전히 좀 잠깐 올랐다 떨어지고 잠깐 올랐다 떨어지고 심지어 뭐 우리가 그 공모주 같은 경우도 따상을 하지만 오늘 이제 2차 전지주가 신규 상장됐지만 따상을 못 간 것처럼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별로 그냥 분위기 좀 타다가 이제 꺾이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든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그런 게 있죠. 주가는 기대감을 갖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러티브 그 경제학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종목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강력한 거예요. 그동안 주식시장이 2020년과 2021년에는 성장주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죠. 근데 성장주가 생각해보면 참 모호한 개념이에요. 모호한 개념이고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좀 모호한 개념이었어요. 그렇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확실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뭐 누가 플랫폼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성장주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메타버스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게 우리가 2021년 가을에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강했어요. 성장주의 한 영역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장주를 얘기할 때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할 때고 주가는 꺾이고 있지만 그럼 다음 성장은 뭐야?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그런데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강력하지 못한 게 실체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모호한 거죠. 관심이 갖는 사람이 소수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다수고 누구든지 정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앉혀놓고 얘기해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가 지금 강한 거고 여기에 수익을 낸 분들이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강한 거고 이게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뒤집어는 일이죠. 환장할 일이죠. 근데 저는 그래요. 주식시장은 항상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그 챗GPT 관련 올라갈 때 제가 기억이 딱 났던 게 저도 참 주식시장 오래 있었어요. 옛날에 닷컴 버블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회사 이름을 닷컴으로 바꾸면 무조건 상한가 치던 6%대 상한가지만 치던 그런 거라 지금은 이제 뭐 인공지능 하겠다라면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워렌 버핏이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워렌 버핏은 끝났다. 닷컴주를 안 샀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이제 끝났다. 워렌 버핏이 이제 끝났다. 한 3, 4년 워렌 버핏이 욕을 먹었어요. 굉장히 오래 욕을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3, 4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간단하지만 매일매일 누가 와서 3년 동안 욕했다고 째봐요. 돌아버리죠. 근데 지금은 어쩌죠? 여전히 워렌 버핏은 장성해 있고 워렌 버핏은 여전히 추앙받고 있는 거죠. 네.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단락단락들이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지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느냐.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못 산 게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자동차주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를 지금 자기가 아는가. 그거는 쉽죠. 오히려 쉽죠. 2차 전지를 못 사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 2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는 40% 꺾였지만 자동차는 50%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발표한 거 보면 차 잘 팔렸다고 또 발표했어요. 서로 맞물려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현대차가 미국에서 그 블루링크 서비스가 있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블루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하드웨어 경험에서 소프트웨어 경험을 주겠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강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현대가 미국에서 10년 키로 하면서 드라이브를 건 것처럼 그거를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봤었던 거예요. 그다음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내가 따라 살 것이냐 안 따라 살 것이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그것만 매일매일 자 오늘 인공지능 얼마 벌써 막 이거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거기서 노는 분들은 지금 신났어요. 신나서 놀고 있는데 나는 못 놀면서 쟤 노는 걸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쟤는 노는 거고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시장에 못 들어갈 거면 이건 내 시장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주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저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장 못 들어가요. 증권사 다닐 땐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뭐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정말 마음도 없어요. 니네가 먹을 때 얼마큼 마음대로 먹어. 난 이쪽에서 먹으면 되니까. 내 나름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시장 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시장에서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차영주하고는 이 시장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는 시장이 오겠죠. 네. 제가 맞는 시장에 왔을 때 제가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지 남들이 200% 300% 낸 걸하고는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커피 한 잔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5% 10% 나가지고 내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진짜 내 거지. 남들이 200% 300% 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것을 남들 하는 거 그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산 거 배 아파하기 시작하면 참 많아요. 근데 그 2차 전지가 뭐 바인딩 계약이 뭐 됐고 뭐 천조 수주를 이미 했고 뭐 앞으로 3년 동안은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계약이 끝났고 공장도 계속 짓고 있고 세계 1위 기술력이고 막 너무 많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3년 뭐 길게는 2030년까지 문제 없다. 그렇게 보면은 펀더멘탈이 이게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옹달님 얘기하신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자, 수주가 그렇게 있어요. 뭐 100조. 그다음에 뭐 공장을 짓죠. 이익은요? 이익이 작죠. 한 자리.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책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되는 건데 수주와 매출 이꼴을 이익으로 봐요. 수주와 매출 이꼴은 이익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 단가를 이제 조절할 텐데 이번에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을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률이 줄었어요. 2022년 상반기 때는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소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소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에 보면 그걸 전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소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납품처에서 납품 가격이 후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주는 거예요. 아. 이익이 늘어나는 게. 라면하고 달라요. 라면은 원가가 올라오면 판매가를 올리고 원가가 떨어짐으로써 이익이 근데 라면인데 얘네는 납품가가 수시로 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주 입고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수주는 몇 년 정도 지나는 거고, 물론 저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왔고 이 시장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를 땡겨 놓으면 그러면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가에서 그 퍼가 이제 20까지 떨어지려면 영업이익이 올라와야 되잖아. 그럼 그렇죠. 퍼가 100이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 수익을 땡겨왔다라고 보면 주가는 가만히 있고 영업이익률이 올라와야죠. 그럼 10년 동안 현재 주가 유지해야 돼요. 그럼 투자자는 지금 이제 들어가봤자 먹을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주식이 돼요? 재미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영업이익률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주가 떨어질 일만 있지.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올라오면 그때 잠깐 올라오겠지. 그런 논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수주나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셔야 돼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나와요. 이게 손익계산서 끝이에요. 매출에서 비용 빼주면 이익. 그 비용이 매출 원가일 수도 있고 그 제품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인건비일 수도 있고 각종 비용들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주가 못 올라가는 게 인건비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비용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나는데 무슨 소리냐. 영업이익이 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줄어들면 성장세가 꺾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수주잔고하고 매출 가지고 조선 회사들이 왜 지금 적자예요? 그렇게 막대한 수주잔고, 막대한 그 신조성가 상승 뒤에 가서 이익 난다? 언제 이익 나냐고요. 물론 지금 이제 이익이 좀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도 이익이 날 걸로 보고 이익이 좀 나는 건 있는데 그 얘기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익 난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서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 조선업종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프리랜서 되고 나서 제 오피스텔을 조선업종이 만들어줬어요. 남들 조선업종 투자 안 할 때 전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제 해가지고 그거 갖고 오피스텔을 제가 마련할 정도로 조선업종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요. 수주가 이 정도 들어왔으면 이익이 나야 돼요. 근데 이익이 못 난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후판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뭐예요?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감안해주면 이익 나는 게 굉장히 우리를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수주잔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네. 좀 이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섹터나 기업 좀 있으실까요? 지금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특히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1년 가을서부터 우리가 리오프닝을 얘기했지만 오미크론이 터졌고 2022년 리오프닝이 계속해서 이제 들쑥날쑥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못 올랐는데 네. 이제는 진짜 실적 데이터가 찍히니까 전 재무제표를 믿는 거거든요. 재무제표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 제가 11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가 만석이었어요. 비행기가 만석이었고 오명하면 다 만석이었고 그때 비행기가 몇 대 없었으니까 네. 만석이었고 지금 이제 일본 갈 때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공항 들어가는데 한 3시간씩 걸린다. 일본 전체 관광객 40%가 우리나라 네.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따지기 전에서 우린 주식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LCC가 흑자 전환되는 거죠. 네.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LCC 추천을 강하게 했었어요.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아니고 저는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제주항공도 그랬죠. 여러 가지 이제 제주항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LCC 쪽을 이제 봤죠. 네. 카지노. 네. 카지노 일당 100이고 네. 카지노 같은 경우 리포트를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을에 이미 매출이 2배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버밸류 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뚜렷하게 지금 이 업종이 좋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간헐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첨보를 추천했었는데 오늘 또 한 이틀 사이에 한 10% 넘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한테보 좀 더 쉬어줄 때는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3월달 전망을 하는 걸 보니까
3월 달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EPS 전망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EPS와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도 1월 효과 때문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적다라고 보는 건데 3월 달에는 EPS와 상관계수가 거의 100과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은 EPS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 이건 또 다른 증권사에서 나온 건데 2022년 7월부터 보면 2달 사고 1달 팔고 2달 사고 1달 팔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달 샀거든요. 3월 달은 이제 파는 달이에요. 만약 그 공식대로라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외국인들이 혹시 팔면서 EPS가 하향 추세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6만 원이 간들간들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한 달 정도는 좀 쉬어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주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세장에선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강세장에서 돈을 못 벌면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약세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야 강세장에 돈을 벌죠. 약세장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막 그러다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큰 코 다치는 거거든요. 네. 워렌 버핏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워렌 버핏 많이 좋아하는데 워렌 버핏이 담배꽁초 매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배 피우는 건 뭐 좋지가 않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그런 거죠. 이게 담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피워야 되는 거죠. 근데 담배꽁초는 요거 한두 모금 빨고 마는 거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담배꽁초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타 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물론 1월 말부터 이제 챗GPT라든지 그런 것들 2월 달에 이제 뭐 2차전지까지 매매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담배꽁초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역회전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더군다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되면 물론 이제 이 트레이딩 자금들이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눌러보니까 수익이 났고 소위 이제 좀 계좌가 좀 두둑해졌어. 웬만큼 빠져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베팅을 걸어볼 만한 상황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갖고 투자했는데 지금 한 1,500만 원 돼 있어. 그러면 한 2, 300 깨져도 내가 한번 그렇죠. 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어지긴 하겠지만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한 템포 쉬시고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금리 격차 환율도 지금 1,300원에서 방향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한 템포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연준하고 시장의 약간 기대나 눈높이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게 많이 좁혀졌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혹시 뭐 좀 연말이나 내년 가면 조금 장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것을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 반도체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를 뭐 재고 사이클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재고 사이클이 이렇게 되면서 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막대한 서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버밸류가 좀 있었던 거라고 좀 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롭게 교체 수요가 온다라든지 서버 투자를 한다라는 거 경기가 또 둔화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물론 챗GPT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는 있을 것으로 봐요. 하이닉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유상증자. 네, 엔비디아 유상증자 이제 발표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가겠다라는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게 과거 사이클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하반기 때 좀 이게 쉬울까? 지수가 올라갈까? 많은 IB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예측한 게 2,800선이거든요. 2,800선이에요. 근데 2,800이라 봤자 지금 15%만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렇구나. 네. 2,800이니까 15% 지수 15% 올라가면 끝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엔 뭐 20, 30% 올라가는 건 수두룩하겠지만 지수 15% 올라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쉴 때 쉬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회가 분명 많이 올 거예요. 오히려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2020년에는 무조건 주식을 사면 여러분들이 동학개미동 들어오신 분들은 먹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형주가 먹었죠. 음. 삼성전자가 수익을 안겨주고 네카오가 수익을 안겨주다 보니까 굉장히 주식이 쉬워 보였죠. 근데 그게 지금 주기장창 빠지다 보니까 주식이 좀 어렵죠. 그러면서 지금 똑같이 역설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쉬운 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네카오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뭐 챗GPT 이런 거 못 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2020년과 2021년 너무 쉬웠던 장. 저는 그땐 빨리 잊어버리셔라. 제가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 내 이제 생애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역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으니까 수익 내기는 어려웠죠. 근데 가장 저는 이제 바라는 것이 2023년은 여기서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평탄화 작업을 좀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가장 수익을 내기 좋은,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막 올라갈 때도 좋지만,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어렵고 머무는 상태에서 가끔 이렇게 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노리시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죠. 오랫동안 행보한 거. 그렇죠. 작년에 제가 그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작년 초에 한국항공우주를 6개월 동안 얘기를 했어요. 한국항공우주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2022년이 딱 되니까 이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지? 이제 2020년과 2021년 주가가 그렇게 변동이 컸으니까 2022년은 주가가 별로 안 좋을 거야. 전쟁 터지기 전에. 제가 그거는 202 비기 사이트에 썼어요. 2020년은 고속도로고 2021년은 국도고 2022년은 비포장 도로일 거다. 근데 전쟁까지 터진 거고 금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위성 산업이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막 위성 발사 우주 산업일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봤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2차 이제 소재단에 있는 거는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셀보단 소재다 계속 얘기했고 2023년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연합 인포맥스 나가면서 했던 게 2022년 12월 달에 난 장비주들이 될 거다. IRA법에 따라서 치포동맹에 따라서 미국으로 막대하게 달려가니까 이건 급하게 달려가니까 장비회사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장비를 어디에 놓을지가 이미 다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기존 애들 다 데리고 갈 거다.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2차전지 장비 다 될 거다.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전 여전히 이들도 지금은 다 유효하다라고 봐요. 내년까지는. 왜냐하면 이 발주가 이미 지금 돼 있고 이 데이터들 증권사 리포트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발주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납품이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으니까 올해 내년까지 하면서 매출은 이제 잡힐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에 핫한 게 이거니까 이걸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마느냐. 그래 그건 뭐 니네 얘기고 나는 못하면 그럼 주식시장에서 뭐가 올라가지? 어떤 테마가 올라가지가 아니라 어떤 업종이 주식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지? 이거 조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니오프님도 마찬가지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정말 일본 간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LCC 사셨어도 수익 충분히 났어요. 근데 그거와 주가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아이디어를 찾고 가져가시는 거죠. 결국 아이디어 승부고 근데 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나만의 아이디어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남들도 이 아이디어를 언젠가 인식하겠지. 그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거죠. 자, 지금 통신 장비 이런 것들 나중에 지금 수주 공시 나오고 그 매출 공시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죠? 한번 확 올라가죠. 저는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고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수주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를 갖고 투자하면 재무제표가 이미 나온 걸 보고 내가 투자를 하니까 늦는다라는 건데 그건 늦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꿰차고 있으면 이 재무구조가 어떻게 좋아하는 건지 수주공시랑 맞물려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거지 재무제표 나왔으니까 PER 몇 배? 그럼 내가 투자해야지. 그건 이미 늦는 거죠. 조만간 책이 나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책이 나오면 한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좀 자신이 없고 네. 공부가 안 된 상태면은 우선은 조금은 쉬자. 예, 지금은 조금 쉬면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